지금까지는 사장님한테 행정적인 절차를 알려드렸어요. 행정적인 절차. 아, 왜냐면 공인중개사를 하려면 어떤 자격증이든 사무소를 받고 인허가 서류를 받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진짜 현장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야 돼요. 현장에서 운영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사장님이 처음에 이제 5개 걸려 보통 개시 의무. 뭐세요? 중개법이 나오죠. 개시 의무.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죠? 공제 증서. 중개 수수료 요율표. 그 다음에 중개업 등록증. 4개는 필수야. 근데 요즘에 하나 더 달아요. 사업자 등록증. 5개. 부가세 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왜냐면, 선생님도 이 부동산 거래를 여러 번 해보셨지만, 부동산에서 부가세 받는 데 없다고. 그렇잖아요. 부가세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받지도 않았어. 부가세, 옛날에 계약서에서는 부가세를 이렇게 분류를 안 했어. 최근에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얘기를 안 해. 근데 부가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도 자영업자. 그러면 부가세 왜 받아요? 그러면 선생님 저기 사업자 등록 일반 과세, 일반 과세, 간이 과세자, 과세자라고 그러니까 내셔야 돼. 이렇게 설득을 해. 어떤 분이 거래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아파트를 3번 거래해봤대요. 그러면서 부동산한테 부가가치세를 달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셔야 된다고. 저희도 자영업자고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 주셔야 된다. 안 된대. 원래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열받았어. 그래서 열받아서 아 그래요? 그러면 세무서가 확인하고 오시라. 수수료 그때 주시라. 왔어. 쩔레쩔레. 세무서 확인했더니 10%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셔야 된다. 결국에는 이제 깎아주고 거래를 했어요. 했는데 그처럼 몰라. 그쵸. 얘기를 또 일단 아마 왜냐면 돈이 더 이렇게 이제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아마 10%면 10만 원이 더 들어가면 100만 원, 10만 원이면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서 중개 정말로 내가 사무실을 차려서 운영하는 거 보세요. 흐름을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아셔야 돼. 우리가 보시면 제조업은 물건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찍어내서 대리점에 와서 판매를 하잖아요. 이게 순환이잖아요. 그 돈 받고 이렇게 순환이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000만 원짜리든 10억짜리든 20억짜리, 30억짜리는 똑같은 흐름이지. 보세요.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있어요. 우리. 저기에서는 실무에서는 현장에서는 집주인이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집주인인데 좀 이렇게 전문가답게 얘기를 하시려면 매도인이나 임도인이 매물을 내놨습니다. 집을 내는 거예요. 뭐 집이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단독도 있을 수 있고 뭐 토지도 있을 수 있고 상가도 있을 수 있고 공장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럼 매도인이 이렇게 내놓는 거는 공인중개사한테 이렇게 내놓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내놓으면 그냥 공인중개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매물을 내놓으면 이렇게 매물 대장을 작성을 해야 하나. 내가 어떤 물건이 처음에 한두 개 들어올 때는 암기해도 되고 달력에도 이렇게 적어도 돼. 왜냐면 가능하니까. 근데 이게 4-5번 들어오고 그리고 그 물건의 특징이나 가격 등을 다 알려고 하면 대장 작성을 하나 해야 돼요. 이거는 폼이 있나요? 제가 드립니다. 제가 사용하는 폼을 드려요. 만들어서 다 해놨으니까 들으세요. 보면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광고를 해요. 네이버, 뭐 직방, 다방, 부동산 서브, 부동산 114.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한방. 이거는 뭐냐면 국민 전체가 다 보는 프로그램. 내가 광고를 아파트 106동 100호, 뭐 한라 아파트 106동 106호를 올렸어. 그러면 어떤 국민이든 네이버나 다방이나 내가 네이버에 올렸다면 또는 다방에 올렸다면 거기에 들어가면 그 물건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 광고를 거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중개망. 소위 공동중개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공동중개는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위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국민들은 못 봐. 못 보는 거. 거기에 물건을 또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중개사들만 보고 공동중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광고 비용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그러면 물건만 있다고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람이 있어. 매수인, 임차인. 자, 이 사람들은 이 광고를 보고 공인중개사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네. 사장님, 106동 106호, 한라아파트 106동 106호가 얼마의 매매, 얼마의 임대차가 나왔는데 볼 수 있을까요? 네. 또는, 자, 매수인이 먼저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을 해서, 사장님, 제가 한라아파트의 1층의 물건을 찾고 있는데, 나오면 연락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또한 이 사람들도 관리를 해야죠. 네. 특징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사람들은 학군 때문에 이사 온다, 아니면 신혼부부다, 이 사람들은 1층만 선호한다, 이 사람들은 어린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기 살아서 옆으로 이사 오고 싶다. 이걸 작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왔어. 또는 내가 연락해서 106호가 나한테 와서, 아니면 나한테 없는 물건이라도 다른 공인중개사무소에 있는 물건이 있어서 네. 연락을 해서 빨리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캐치를 해서. 자, 연락을 했어? 그러면 왔어요. 와서 이 사람들한테 매물을 보여줄 거예요. 매수인들한테. 매물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매물을 봤어요. 올라가서 106호 보니까 애들 키우기도 좋고, 인테리어도 너무 잘 됐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뭐 10억이 나눴는데, 1층인데 10억인데, 계약직 조정을 좀 해달라. 9억 5천에 하고, 입주 시기는 2달이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어린이집 가야 돼서 배정 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수리할 거는 별로 없네요. 그렇게 조정. 그럼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요? 매도인이나 임대인한테 전해서, 매도인한테 전해서 파는 거니까. 사장님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계약금이 10억인데, 뭐, 9억 5천 조정되면, 그리고 입주 시기는 한 2개월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주인이, 9억 5천은 너무 비싸. 너무 싸. 5천만 원이면 너무 많이 깎이는 거면 한 9억 9천 정도, 아니면 2, 3일 정도만 따질게. 이렇게 해서, 연락이 왔어요. 매수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매수인이, 아니, 그래요, 뭐, 1,000만 원만 하고, 그래도 감사하니까 합시다 해가지고, 계약 조정해서 합의를 했어요. 네. 합의가 다 이루어지면, 계약 체결을 합니다. 이렇게. 도장 찍죠? 그러면, 체결은 이제 작성 준비를 제가 좀, 이것도 다 계약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실거래가 신고까지 끝나면, 소유권 이전을 해요. 임기권리증 나오면,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 임대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이 마무리돼요. 그러면 이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수수료를 받고 계약 완료 대장을 작성을 해요. 이러면 한 건이 끝났다고 봐요. 이게 왜 사후관리라고 얘기를 드냐면 보세요. 자, 매도인하고 실무야. 내가 매도인. 사장님이 매수인. 중개사는 매도인 위주로 거래할까요? 매수인 위주로 거래할까요? 질문. 둘 다. 둘 다 위주? 아니 그래도 그 둘 만약에 친다. 둘 하나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중개사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조금 더 위에 주면서 계약을 할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보세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자. 매도인 보니까 팔고 시골로 가. 시골로 가. 시골로 간다고요?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네. 여기 올 일이 없는 사람. 매수인은 사면 여기 거주해. 누굴 더 위주로 해야 될까요? 사는 사람. 그치. 마음이 조금 더 매수인 위주로 그렇죠. 이렇게 갔었죠. 그 대신 매도인한테 그 마음이 비춰지면 안 돼. 우리 마음은 그런 거.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요. 그러면 매수인은 살다가 내가 20평대 들어갔는데 살기 좋아. 이 사장님이 소개시켜준 집 좋아. 그러면 30대로 옮겨야 돼. 그럼 누구 찾아? 그쵸. 그 사람. 전화 이렇게 해요. 자, 임대를 해서 2년을 구해줬어. 그럼 이 사람이 다시 임대를 할 수도 있고, 거기 재계약할 수도 있고, 또는 매도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관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관리해야죠, 당연히. 이게 사후관리. 그러면 완료대장까지 작성을 하면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